안녕하세요. 바보처럼 코딩하기입니다. 오늘은 30번째가 됐네요. 벌써 벌써 30번째 시간이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테이블 구성의 법칙 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는데 50%가 테이블 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을 잘 짜는 게 50, 그 다음에 테이블을 잘 폼이나 뭐 이런 다른 것들을 잘 만드는 게 50이에요. 테이블이 그냥 뭐 있으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테이블을 짜는 거는 건물 짓는 거에 비유를 하자면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건물 설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사람이 따로 있죠. 엄연히 다른 겁니다. 네. 설계를 잘 해야지 아웃풋이 그나마 잘 나와요. 설계가 엉터리 방터리면은 이 아웃풋도 엉터리 방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스킬이 좋은 정말 이쁜 그 집을 짓는 실력을 가진 기술자가 있더라도 일단 설계가 나가리면은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그때 제가 1차 테이블 같이 뭐 얘기했던 게 요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요 위치 이제 서머리 테이블 부분이에요. 생각보다 제가 랜덤 숫자를 계속 넣는다고 해서 좀 정신없이 넣어서 그런지 별로 안 줄었어요. 이게 한 10개 정도로 압축이 돼야 되는데 뭐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아무튼 총 27개 입력이 있는 거래 입력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서머리를 하니까 21개로 줄었습니다. 6개 정도가 줄었고요. 여기선 뭐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한 뭐 8개에서 10개 정도 안쪽으로 줄겠죠. 뭐 그렇게 됐고, 거꾸로 가장 먼저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해서 요 테이블을 가지고 예를 듣겠습니다. 예를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잡지?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은 방법일 그때그때 계산이 되게 해야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필요한 데이터들만 골라서 만드는 연산.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들이 널려 있지만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다 계산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날짜 같은 기준을 둬서 미리 중간 계산 과정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이걸 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연산 속도는 계산 개수의 차이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린다고 보시면 돼요. 액세스를 하시다가 초보자분들이 가장 잘 겪는 일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이 그냥 꺼져요. 이게 왜 꺼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컴퓨터가 안 좋나? 컴퓨터가 느려서 그렇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저도 컴퓨터가 안 좋은 줄 알고 하드도 막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랬어요. 물론 뭐 다른 그래픽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뭐 더 필요하긴 했었는데, 연산하는 데 있어서 CPU가 너무 안 좋나? 뭐 물론 영향이 있죠. 그런데 초보자 수준에서 정말 뭐 수만 개의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핸들링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테이블을 잘못 잡은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연산을 잘못 짠 거죠. 그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데이터가 10,000개래도 데이터가 10,000개래도 10,000개 합을 구하는 거는 연산 한 번에 처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에 합계를 구해라. 그러면 연산 한 번에 끝나요. 이 필드 안에 있는 거를 구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한테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내지는 우리가 쓰는 이 프로그램한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누계가 구해져요.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죠. 데이터가 100개일 때 누계를 구하는 거는 총 99개의 연산을 하게 돼요. 연산 한 번의 소요 시간이 1초일 때 얘는 99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거 가지고는 안 걸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 이틀 장사할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적되고 쌓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테이블들 뭐 이게 지금 거래 입력 테이블 보면 여기 27번까지 있지만 이게 몇만 개가 되겠죠. 정말 몇만 개가 됩니다. 1년만 해보세요. 만 개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 개를 구한다 누계로. 왜냐, 중간에 어떤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게 21년 1월 3일까지인데 1월 3일까지의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년치 데이터가 있고 이게 제일 마지막 데이터라고 쳐요. 그러면 딱 요 순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여기 이후의 데이터도 있어요. 심지어 딱 요 순간의 데이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5년치 데이터 플러스 이만큼이겠죠. 그러면 5년치 데이터를 일단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개, 한 뭐 5개 있다고 쳐도 365 곱하기 5 해가지고 5년치가 나오고, 거기다 5를 또 곱해야겠죠? 하루에 5개씩 있다고 치니까 뭐 주말 빼고 평균적으로 그 정도라고 치면은, 그러면 이 계산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산을 어떤 식으로 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조건을 걸고 하는 연산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일보에 조건을 주고 뭐 누계를 구하고 합계를 구하고, 합계만 구하는 거는 오히려 빨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또 누계를 구한다? 합계를 구하고 누계를 구하는 또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라서 내가 연산을 시킬 건지, 예를 들어서 합계를 구해라 그럼 띵띵띵 일자별로 이렇게 3개를 구합니다. 이거는 빨라요. 이렇게 해놓고 요거에 누계를 구하는 거는 내가 처리할 데이터를 3개만 만들어 놓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속도가 조금 더 걸리지만은 요 정도는 충분히 가볍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자별로 있는 모든 데이터를 뭐 조선일보만 뽑아가지고 또 계산을 하게 된다고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의 계산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계산들을 또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 이게 프로그래머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큰 틀의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뽑아낼 그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요약할 건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불러올 건지를 먼저, 아웃풋을 먼저 정해야 돼요. 아웃풋을 어떤 식으로 볼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야죠. 심지어 이 아웃풋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정했지만은 이 아웃풋이 뭔가 연산이 많이 걸린다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 아웃풋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연산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항상 이제 곁들여져야지 조금이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책 같은 데서도 뭐 얘기를 많이 해주긴 하는데 많이 놓쳐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부분 이후로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은 분명히 나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안 좋은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폼을 구성해서 수행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연산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한데, 심지어 우리가 클릭 이벤트를 할 때도
이벤트의 시간 순서가 반응 속도를 좌우를 해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처음에 우리가 리스트를 하나 걸었을 때 폼 로드를 만약에 시킨다고 봅시다. 로드를 시켰을 때 내가 여기다가 폼에 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얘를 그냥 여기다 걸어 놓은 거예요. 폼 데이터를. 그러면은 열리면서 얘를 연산을 막 하는데 이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탑 어쩌고 탑 30 뭐 이런 식으로 30개만 보여줘. 아니면은 그 로우 소스를 널로 처리하는 방법. 로우 소스를 뭐 이렇게 없는 걸로 처리를 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그때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오는 방법.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많이 걸어놓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 하나하나가 이제 부하가 걸리기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이제 다루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분명히 제 거를 보시면서 따라 해서 견본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기 파일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후자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드는 거야 뭐 그냥 예제이기 때문에 그래프까지도 생성이 잘 돼요. 2019 버전에서 이상은. 그런데 데이터가 정말 간결하게 잘 있어야지 그래프가 돌아가요. 안 그러면 얘가 힘들어해요. 이 연산 프로그램 자체가. 심지어 액세스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증권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증권 프로그램이나 그 보험 뭐 아니면 세금 관련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 초안을 엑셀로 잡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엑셀을 가지고 수식이 이게 통과가 되면은 충분히 이거는 뭐 코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죠. 물론 이제 언어는 다르지만 엑셀이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여기도 보면은 수식이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썸이프 해가지고 뭔가 수식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을 짜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합계를 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일자에 대해서 마지막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 내가 보는 이 폼 안에 예를 들어서 이 그 리스트가 있다 치면은 내가 요 마지막 여기를 지우면은 없어지겠죠? 예, 여기 400을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바뀌는 거죠.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나름 여기 95,200인데 400을 지워 볼게요. 뭐 딜리트 하면은 이제 94,800이 됐죠? 여기다가 이제 다시 뭐 이거를 바꿀 게 아니구나. 얘를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해놓고 1하고 400 치면은 94,800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채워지면서 얘도 이제 95,200으로 바뀌어서 내가 뭐 며칠 어떻게 팔았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얘도 뭐 썸이니까 뭐 날짜별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폼을 만들 때 조금 캐주얼하게 만든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놓고 54,800원 이 좀 금일 매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늘이 1월 3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내가 이거 하나를 못 팔았어요. 그러면 53,000원이었는데 내가 얘를 입력하는 순간 53,400원이 되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랑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팅이 회계가 기본적으로 그냥 되게끔 만들어야지 쓰기가 편하지.
이게 엑셀 만드시던 습관대로 얘 보다가 뭐 다른 시트 보다가 이 시트 보다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는 이런 편의성을 가져다주는 통계치 같은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인터페이스를 갖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에 대한 로직이 잘 서 있으면은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고민을 좀 해보셔라. 네, 그런 거고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은 또 팁이 하나가 쿼리를 중첩해서 쿼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누계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누계 계산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이유가 계산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계산을 한 값을 가지고 또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누계를 계산하는 방법도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모르면 어쩔 수 없죠. 근데 해야만 하는 거죠. 내가 쓰던 남이 쓰던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꺼져버리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하나 쓰려고 막 한 번 누르고 5분 기다리고 한 번 누르고 뭐 2초 기다리고, 이것도 답답한 거예요. 누르자마자 뭔가 되고, 로딩해서 보통 참는데 3초? 인내심, 컴퓨터를 계속 쓰시고 이 전산을 계속 빨리빨리 활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인내심 3초 안쪽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제 평균이에요. 제 평균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요것들 있죠. 폼을 내가 구성하고 이벤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내가 쓰는지, 이게 50%예요. 50%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상당히 크단 얘기예요.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테이블을 어떻게 짤 것인지. 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볼 화면 있죠. 내가 볼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나는 요 금일 뭐 총액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머리가 돼가지고 나오는 폼을 항상 보면서 입력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셔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순간순간 클릭하는 순간 막 돌아가는 것들. 분명히 이렇게 고객의 총 합계 있죠. 전체 거래 금액. 이걸 가지고 잡는 게 그 클래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 등급이라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조선 뭐 SKT만 해도 뭐 VI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KT도 뭐 그런 게 있고. 고객 등급에 대한 거를 걔네들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날짜를 나눠가지고 1년치 뭐 평균 합계가 얼마 이상 된 사람들한테 뭐 언제부터 언제 기간 동안 확인해서 등급을 뭐 올려주고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매번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순간 전산이 멈추기 때문이에요. 고객 수만 명에다가 매일매일 그 금액이 계속 바뀌는데 그걸 업데이트한다? 그럼 무리가 가죠, 당연히. 그래서 요 시간, 이벤트의 시간, 어떤 시간에 어떻게 내가 연산을 처리할 것인지 그걸 나누는 게 중요하죠. 우리 뭐 이런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이런 애들의 클래스를 나눌 수가 있어요. 누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은 어떤 존에 들어가게 하고, 그게 넘어가면은 무슨 존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매월 이 통계들을 내겠죠. 그래서 연 누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번씩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까지 이론 설명이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폼에 집중을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슬슬 만들 준비를 하세요. 요 이론 부분들은 계속 이해가 되실 때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